안녕하세요. 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조금 전에 그 질문이 있었는데 구독자분 더미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래요. 최근에 단독주택을 하나 매입하셨어요. 근데 이 리모델링 할 때 가장 큰 고민인데 반지하층의 그 단열과 바닥 습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했습니다. 매번 유익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데 제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은 참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빙산의 일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고치다 보면은 더 밑에 큰 그런 문제가 발견돼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항상 생각보다 일이 많아진다, 공사가 커진다, 이거를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단독주택 매입한 거 축하드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하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래서 지하실에 어떤 습기와 곰팡이, 모든 문제가 그 원인만 잘 파악이 되면은 그거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원인이 뭔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엉뚱하게 해봐야 그 원인에 대한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현장을 보지를 못했지만은 두 가지로 지하실에 있어서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땅 속에서 지하실 바깥에 땅 속에서 물이 스며 나온다든지 습기가 스며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하실 내부 벽이나 바닥에 결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슬 맺힘. 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실에서 습기가 스며 나온다든지 물기가 스며 나온다. 이거는 어차피 건축 공사할 때 지하실 팔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하고 그럴 때 바깥에서 박방수를 하고 내부에서 세멘트 방수를 한다든지 방수를 잘 했으면은 이런 현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미 구입하신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때 요거를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내부에서 방수를 한번 해줄 수가 있어요. 세멘트 액체 방수 같은 거. 근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습기라든지 물기가 새지 않으면은 안에서 단열 처리라든지 또는 공간을 띄워서 단열 처리를 한번 해주면은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그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원래 집을 질 때 지하실 그 바닥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유공관이라 그러죠. 구멍이 뽕뽕 뚫린 그 관을 전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걸 배치하고 흙으로 그냥 묻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구멍이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갈을 충분히 거기다 깔고 자갈 안에다가 그 유공관을 쭉 배치를 해서 유공관 끝은 어떻게 돼요? 물이 고이면은 배수가 되도록 하수구에 연결을 하죠. 그러면 지하실 바닥 레벨보다 낮은 쪽에서 물이 고인다든지 그러면은 유공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지하실 바닥 외벽 쪽으로 그 땅속에 물기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수분. 어떤 데는 땅속에 물기가 많은 데는 지하 수위라 그러죠. 조금만 땅 파고 내려가도 물이 이렇게 비치고 물이 흥건하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례는 지금 기존 주택에 대한 건데 원인은 어쨌든 벽을 통해서 수분이 스며 나올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바닥, 벽, 지하실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아요. 1년 12달 15도씨 내지 한 17도씨 지하실 바닥이라든지 지하실 모퉁이 벽 하부 밑에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바깥 공기가 어때요?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죠. 기온이. 그래서 바깥 공기가 지하실로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그 습한 공기가 지하실 바닥이나 벽에 표면의 온도가 15도, 17도 거기에 만나게 되면은 거기에 이슬 맺힘, 결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이 돼서 계속 결로가 되기 때문에 흥건하게 젖어요. 축축하게 젖습니다. 그럼 곰팡이도 피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막을 것인가? 제 지난 동영상에 곰팡이 결로 방지, 열교, 단열 방법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지하실 하부에 지하실 바닥 벽에
온도가 낮으면 그렇게 계속해서 결로가 생긴다. 리모델링 할 경우에 이 단열재가 좋은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크게 뭐 섬유처럼 생긴 라굴이라든지 그라스울 이런 거는 이제 제외가 되고, 압출법이 있고 비드법이 있는데, 압출법 보온판이 이 지하실 같은데 물이 있고 그런데 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립기포로 돼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그래서 내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처럼 벽에 아이소핑크를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소핑크는 장단점이 있는데 보실 것 같으면은 일단 단열 성능이 비드법 단열재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물에 강하다. 지하실 같은 데 쓰기가 좋습니다. 장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리고 이 압축 강도도 좋아요. 그래서 꽤 단단하고 이렇게 다른 단열재보다 이제 압축 강도가 강하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어때요? 표면이 너무 매끈매끈해가지고 잘 접착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드법 단열재보다 조금 가격이 비싸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 시간이 가면서 변형이 되는, 단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요 그림은 지금 사진은 이제 단열재를 붙이는데 아이소핑크 요걸 붙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본드를 사용해서 벽에 딱 달라붙게 붙이는 방법이고, 하나는 벽에 붙이면서 각재를 또 덧대서 붙였죠. 그리고 그 각재 위에다가 석고보드라든지 합판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보통 석고보드로 하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공간을 띄고 각재로 공간을 띄고 석고보드를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습기에 대해서 더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은 각재를 대고 그 사이에다가 단열재를 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이소핑크가 아니라 이제 비드법 단열재를 사용한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벽은 지금 여기도 지하실 벽입니다. 박방수를 했고 블록 쌓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상부에 각재를 대고 거기에 마감을 할 수 있는 그 석고보드라든지 그거 간격에 맞춰서 스터드를 세웁니다. 스터드를 세우고 다림추를 사용해서 스터드를 이렇게 간격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마감재가 석고보드가 만나는 요 사이에 각재가 이렇게 오게끔 그렇게 간격을 정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 주황색 그 도구는 그게 바로 화약을 넣는 총입니다. 콘크리트 못을 박는 총이에요. 그래서 화약을 넣고 콘크리트 못을 장전해서 당기면은 총소리가 나면서 순간적으로 박힙니다. 이게 굉장히 이 공구가 위험하니까 일반인들은 쓰기가 그래요. 그래서 맞춰서 각재를 세로로 다 대고 그 간격에 딱 맞춰서 단열재 판, 아이소핑크를 넣어도 좋고, 예. 그래서 그거를 다 끼워 넣은 다음에 그렇게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지하실 바닥이 습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물기 습기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바닥에 난방을 안 할 경우에, 여름철 경우에 거기에 결로가 생겨서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냥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바닥재를 목재 계열이 아닌 뭐 온돌마루, 또 강마루, 강화마루 뭐 이런 종류, 목재 종류 말고 아스타일이라든지 우드타일 이렇게 합성수지 계통의 바닥재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장판지 같은 그런 종류를 깔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바닥에 습기가 계속 존재하는 한 그 우드타일이라든지 아스타일도 그 접착제가 습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접착이 잘 안 되고 시공을 해도 나중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접착제가 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하실이기 때문에 1년 사계절을 통해서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온화해요. 그렇죠. 지하실 뭐 지하 온도가 한 그냥 기본적으로 15도 땅속 온도가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그래서 겨울에도 지하 반지하 같은 경우는 바닥 난방을 굳이 안 하더라도 요새 냉온풍기가 있죠. 그런 거라든지 전기 히터라든지 이런 걸로 난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바닥 같은 경우 도대체 이 습기 때문에 확실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진처럼 일단 바닥에 비닐을 다 깝니다. 네, 비닐을 다 깔고 그 다음에 테두리 쪽에 비닐을 약간 한
5cm, 10cm 테두리 올리고 실리콘이라든지 그 접착 실링으로 전부 봉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닐과 비닐이 겹치는 중간에는 테이프라든지 또 겹친 부분에 실리콘 같은 걸로 전부 딱 봉해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 전체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x4를 눕혀서 쭉 깔게 되죠. 그리고 합판을 36짜리를 할지 48짜리를 할지를 정해서 그 합판 마찬가지입니다. 그 2x4 눕혀놓은 게 합판 조인트 그 부분의 중간에 오게끔 그렇게 배치를 해서 합판을 다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쐐기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깎아진 나무를 이용해서 그걸 찔러 넣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쐐기로. 그래서 레벨 갖다 놓고 전부 바닥을 높낮이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레벨이 다 맞춰졌으면은 2x4 장선 위에 우드본드를 바르고 그 위에다 합판을 놓게 됩니다. 합판은 너무 두꺼워도 그렇고 또 얇으면 이렇게 멀렁멀렁 꿀렁꿀렁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4분의 3인치, 1인치가 얼마예요? 2.5cm죠. 그러니까 한 19mm, 18mm 내지 22mm, 20mm 합판 두꺼운 거를 바닥에 깔고, 깔 때 어떻게 돼요? 장선, 2x4 위에다가 본드를 바르고 합판을 놓고 아연도금 피스로 전부 고정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상세 단면을 보면은 맨 아래 뭐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미장 방수 몰타를 발랐겠죠. 뭐 방수가 잘 됐건 안 됐건 여기까지 이제 기존 주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 지금 바닥 마감이 뭘로 됐는지는 뭐 말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바닥에 있는 걸 다 그러면 걷어내고 그 순서대로 비닐 깔고 2x4 장선 깔고 그 다음에 본드 붙여서 합판을 깔고 이만큼 떴죠. 2x4 눕혀놨으니까 몇 cm? 약 뭐 3, 4cm 이렇게 공간이 뜬 겁니다. 공간이 뜨고 그 밑에는 두툼한 비닐로 전부 싹 막혔어요. 습기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 합판 위에는 뭐 지금 그림상에는 카펫으로 되어 있는데 카펫이 아니어도 돼요. 뭐 카펫 타일도 되고 일반 타일도 되고 그쵸. 또 목재마루, 강마루, 강화마루 뭐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감을 해두면은 지하실의 어떤 습기 방지, 곰팡이 방지는 충분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에서 그 곰팡이 방지, 뭐 습기, 단열, 결로 이런 부분 잘 보시고 이 지하실이 늘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리모델링 할 때 이런 점 참고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